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자일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유는 내년이 경자년이라고 해서 경자일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해서 자료들을 많이 찾아서 봤고요. 영상이랑 글이랑 다 찾아서 봤고, 얘기 드리는 부분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전혀 안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여러 군데에서 공통적인 부분들하고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다라는 내용들을 모아서 만들어 둔 거니까 자신에게 맞으면 아, 이런 성향이 나한테 맞는 성향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아니더라도 일주라는 것 자체가 사주 팔자에서 8개의 글자 중에 2개밖에 차지를 안 하잖아요. 물론 그게 한 5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글자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뭐 단식 판단만으로 모든 거를 판단하지는 마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 뭐 상관이랄지 각각 특성들에 대해서 조금씩 뭐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뭐 강의를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설명하는 게 비슷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암기가 어느 정도 좀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초보자의 관점에서 본 거니까 뭐 일주로는 그냥 재미삼아 보는 것처럼 보면서 여러 가지 글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자일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에는 제가 회색을 넣었어요. 원래 흰색을 넣으려다가 그러면 너무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랬고, 자수는 검정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자수는 검정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일주라는 글자는 나무 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목이 청색이긴 하지만 녹색으로 보통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많이 표시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설명하면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 경자일주라고 하는 거는 물상 자체가 위에가 그 바위, 경금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고 요 밑에가 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쥐가 땅을 파고 들어간 습성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네들이 뭐 숨어 다닐 구멍이 바위를 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경금 아래에 자수가 있기 때문에 금생수 이렇게 해서 경금이 물을 얻게 됩니다. 그 재련을 하고 난 금속의 경우에 씻겨주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금백수청이란 말이 큰 바위 아래 물이라고 석탄수인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여리고 천진난만한 성향을 지닌다라고 합니다.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 자수는 상관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경금이 양의 금이고 자수가 음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음양이 다르면서 토생금으로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관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상관의 특성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영리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두뇌가 좀 발달이 잘 됐다. 그래서 학교 공부도 물론 잘할 수도 있지만 다른 공부들도 뭐 잘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남한테 참견 혹은 오지랖, 그러니까 이런저런 간섭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호기심이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쳐다보고 그 호기심들을 채우려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리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 성향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 테고 상관이라고 하는 말이 관을 극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관을 극하기 때문에 지지에 지금 식상을 깔고 일지에 식상을 깔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여성에게 있어서 식상은 자식을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남자에게 있어서는 식상은 뭐 장모님이었나? 아무튼 뭐 그렇게 표현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가까이 붙어서 사는 가족은 아니었어요. 육친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상관에 해당하는 일주인 경우에 여성, 그러니까 식신 상관 같은 여성에 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관성을 상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성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배우자 운하고 그리고 자식 운, 뭐 이런 것들하고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보면은 상관이라고 하는 성질이 약간 그 뭐라 그럴까 하극상의 기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영리하고 이러니까 도도하고 고고하고 이런 존재다 보니까 뭐 호기심 천국이다 보니까 오지랖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이만큼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잘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식신은 행동으로 하고 상관은 말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잘난 체로 작용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심하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관이라고 하는 성분은 남을 의식하는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다가 좀 안 되면 좀 이렇게 뭐 좀 표현들 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못 표현이 되면 욱하는 걸로 표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욱하는 걸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게 여성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보세요. 여성분의 성향이 도도하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오지랖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왔어요. 물론 맞벌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집에 들어와서 남자들은 보통 말하는 게 쉬고 이런 부분들 전통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고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뭐 맨날 리모컨만 잡고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막 있는데 그 남자들을 보면서 좀 많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막 하다가 그러다가 뭐 욱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요게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산액이랑 뭐 자녀 걱정을 한다는 부분은 뭐냐면 원래 그 경자 일주가 경자가 이렇게 오잖아요. 원래 여기가 배우자 구용이거든요. 일주에서. 근데 그 자리에 배우자가 있어야 될 남편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자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순위가 자식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걱정,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자식을 얻고 나면 부부 사이가 좀 멀어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다. 요 부분들도 뭐 세상살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뭐 또 세상에 의해서 조련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다 나와 있고요. 자라고 하는 이 쥐라는 동물이 다산을 상징하고 상당히 많이 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수라고 하는 게 12운성에서 보면 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액 뭐 요런 그러니까 출산에 됐을 때 뭔가 안 좋은 일들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 이것도 확률적으로 뭐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강의를 하신 분들마다 좀 달라서 퍼센테이지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관 경관이라는 말이 여기 상관 아까 상관 관성을 상하게 하는 게 관성을 바라봐요 옆에서. 그리고 상관이랑 이게 관성이랑 붙어 있으면 그 관성을 좀 상하게 하려는 그 기운들이 발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남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회 도덕적인 규범이나 질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 착각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내 의사 표현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운해가 올 때에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막 생긴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잘 될 것 같, 착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내가 현재 하는 일에 지키는 거에 수성에 주력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직장도 잘 다니고 사업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상관이라고 하는 성들이 남한테 좀 보여지는 그런 성향들, 그러니까 12운성에서 봤을 때
목욕이었나? 그게 상관하고 비슷하다, 성향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상관도 남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뭐 어디선가 봤을 때는 남들을 만날 때 그냥 얻어먹지는 않는 사람이다. 뭐 답례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굴 만난다 그러면 지갑을 놓고 나가더라도 내가 나중에 돈 보내줄게 뭐 이러면서 송금해주는 그런 타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만큼 남한테 보여지는 부분들, 남의 시선을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외모가 상당히 단정하다라고 합니다. 꾸미는 것들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자주 씻고 잘 씻고 뭐 그런다라고 합니다. 이 도도하다 뭐 이런 부분에 자존심이 엄청 세다 이런 부분들하고 다 이게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만의 룰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요게 별표를 쳐두고 싶어요. 관성. 자, 지금 이제 위에 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경금이 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득수이청이라고 저는 이렇게 예전에 봤던 것 같아요. 경금이 필요한 게 득수이청이랑 득화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예전에. 득화이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경금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재련이한테 무쇠예요. 그거를 그 불로 재련할 수 있는 불로 열로 그것들 가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을 득수이청이 뭐냐면 그거를 물을 만나서 깨끗하게 된다든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케팅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경자일주 자체가 경금도 목화금수에서 가을께가 되고 자수는 겨울께가 되죠. 그러니까 조우상으로 목화가 없으면 상당히 추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목에 해당하는 녹색을 놨고요. 그다음에 화에 해당하는 요 빨간색의 글씨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있고요. 조가 추워서 목화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경금에게 목이 재성이 될 거고요. 화는 관성이 된다. 즉, 목생화를 해서 화를 키워서 득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재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자라고 하는 게 아까 그 바위 아래에 있는 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구멍을 파는 게 쥐의 습성인데, 그러고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이 구멍을 팔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바위 밑에서 파기가 힘들죠. 그래서 직업이나 뭐 이런 거 직주이동이 이사를 간다랄지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랑귀의 성향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남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드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영리하고 그 다음에 외모 단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면 뭐 이렇게 남들한테 오지랖 뭐 이런 부분들이 오지랖이라고 하는 게 바꿔서 얘기하면 남한테 베푸는 거거든요.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고 베푸는 건데 그게 지나치면 오지랖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다가서는 것도 뭔가 생각을 하면서 좀 베풀고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결국엔 다 장단점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많은 분들이 이 사주 강의를 보고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극단적으로 막 그 단어들을 써가면서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거 볼 때마다 상관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그렇게 작용을 하겠구나라고 해당이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발현을 하는 것들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볼 때 조금 안타까울 때가 좀 저는 많았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12운성 4에 해당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자수가 경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12운성 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예전에 만들었던 12운성 표를 가져와 봤고요. 자에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경금에서 자는 사예요, 사. 그래서 사궁해가 12운성 사에 해당하는 그 자리에가 지금 식상이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 식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장간 안에 자수 안에가 자수는 도화라서 임수계수라는 지장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식신하고 상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로광으로 뭐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식은 정말 잘 되는데
내가 엄마인데 그 영향? 그 덕을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정말 내가 잘해주고 뭐 이러는데 그 덕을 보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여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자 같은 경우 왜 여자 얘기를 자꾸 하냐면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게 자식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자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주가 갑 아니 갑자래 경자 일주가 되겠고요. 그러면 그 여성의 입장에서 관성 즉 남편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경금의 입장에서 관성에 해당하는 건 병화 정화죠. 그럼 병화 정화가 자수를 만날 때는 어디냐면 절이랑 태가 위치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나게 되는 남편들 같은 경우에 기운이 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뭐 득자부별 뭐 이런 성향도 있고 산액이랑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다라고 표현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사주를 뭐 결혼할 분 같은 경우는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이 경자일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진사가 공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공망 찾는 거는 기존의 영상 찾아보시면 있을 거고요. 이 진토가 인성을 나타내는 것도 인성을 추구한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공부 열망이 정말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분들이 사궁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는 약간 좀 죽은 거니까 그게 뭐라더라? 그 신기랄지 뭐 역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가 끌림이 있다라고 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사주명리학 공부하는데도 상당히 관심이 많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자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손재주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장가랄지 글 쓰는 거를 잘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지니고 그리고 야반제라고 해서 쥐가 주로 밤에 부지런히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쥐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제 비밀이 있고 뭔가 시크릿이 있고 그 다음에 자수라고 하는 거의 특성이 씨앗 뭐 이런 얘기들 예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애정사랑 관계된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의 사주 같은 경우도 뭐 경자일주 같은 경우에 상관이 강하게 나타났다 뭐 이렇게 나와서 뭐 풍류를 좀 뭐 즐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명 같은 경우는 뭐 특자부별 산액 뭐 이런 게 좀 강하게 나왔었고 그 남성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바람이랄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수가 애정사에 좀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런지 그런 형태로 많이 좀 조심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뭔가 이걸 포장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위에서 봤던 것처럼 상관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좀 자기 기운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이렇게 뭔가 하려는 기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굳이 남자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사회적인 룰, 내가 나를 제어하는 제어력 뭐 이런 것들을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관성이 꼭 필요하다. 경금은 화를 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 경금 자체가 뭐 쑥살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막 그런데 여러모로 봤을 때 경자일주 같은 경우는 조상으로도 그렇고 난 차갑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화를 키우는 그런 쪽으로 좀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화가 부족할 때에 화를 보충하는 그런 개운법에 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부적수고 막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을 햇빛이 뜨는 시간대에 낮에 운동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액이랄지 뭐 자녀 걱정하는 부분들도 너무 걱정이 많고 눈물도 많고 막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외화내고라는 말은 어, 겉에서 보여지는
저거는 이제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기억이 외고내고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겉에는 좀 화려해 보이고, 맞다. 외모가 단정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안에는 고독하다. 자기 혼자 고독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너무 뭐, 깨끗하고 순수하고 막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대요. 수청 무대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한문으로 돼 있어요.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없다. 뭐, 요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문을 많이 어려워하실 거고, 저도 물론 어려워하고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해서 이렇고요. 삼명통이었나 그 뭐지? 자의 형상? 글자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경금은 매였고 그다음에 쥐 같은 경우 자는 쥐였죠. 그러다 보니까 보면 쥐를 잘 떠올려 보세요. 이리저리 기웃하다가 누가 인기척이 있으면 숨었다가 또 다시 또 나오고 이런 부분들 매 같은 경우는 위에서 사냥을 할 때 목표물을 낚아채는 뭐 그런 상황들. 그래서 경자일주 같은 경우는 목표를 세우면 목표 지향적으로 목표에 대해서 계속 추구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상관의 성향이 유시무종이라고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무리가 좀 약하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상반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금하고 자수 자체가 그 마무리 혹은 수학과 관련된 그러니까 경금이 특히나 그렇죠. 수학과 관련된 그런 시작인데 얘네들이 이제 또 자수라고 하는 건 씨앗, 지혜 뭐 이런 아이디어 뱅크 그러니까 12운성의 사라고 하는 거는 죽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활동, 그동안 살아온 지혜, 아이디어 뱅크 이런 부분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경자일주 자체가 상당히 영리하다, 뭐 상관이 아니라 영리하다, 머리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렇고 지장간에서 아까 그 식상 임수랑 계수가 그 건록이랑 제왕에 해당하는데 사궁이라 조금 부모 그 어머니 입장에선 그 자식 덕을 보기는 조금 힘들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경자일주도 상관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대비되는 형태로 갑오일주도 상관일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상관이 이렇게 위로 치는 성향의 욱해서 위로 치는 성향의 성질이라고 한다면 경자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이게 사궁이어서 뭐 누르고 경자여서 차가운 조우상 차가운 거에서 이렇게 눌렀다. 근데 그 갑오 같은 경우는 상관의 기운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목생화해서 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욱하는 게 장난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 한번 터질 때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사주명령 자체가 자연에 흩어진 그런 에너지, 기운들을 인간이 그 뭐라 그럴까? 그 색깔을 투영한다라고나 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염돼서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딱 태어나면 그런 성향들을 많이 가지더라. 이런 성향들을 보이더라. 통계학적으로 그렇더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니까 저런 것들이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던 영상과는 다르게 조금 많이 찾아봤어요. 이번에는 좀 많이 찾아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많이 벌려서 많이 봤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시더라. 이렇게. 그리고 12운성과 관련해서도 이 뭐 재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 뭐였지? 아무튼 그래서 공부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학창 시절에 공부하기 힘들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운성의 성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통변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남자는 직업적인 거, 자녀에 대한 건 없었지. 남자는 직업적인 거랑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이랄지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그런 문의들이 많잖아요. 남편, 남자친구, 자식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여명하고 남명에서 이렇게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고 경자일주 남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 치더라도 직접적으로 뭔가 물건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 인맥이나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맥이나 아이디어 뭐 이런 걸 가지고 네트워크 가지고
누가 누구를 중개를 해준다랄지. 그러니까 자기가 굳이 오너가 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임자일주에서도 그랬었는데, 그 CEO라고 해야 될까? 중간 관리자라고 해야 될까? 그 부분들이 좀 더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들이랄지 글들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경자일주 같은 경우는 영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관이 잘 발달돼 있고 이러면은 공부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자리 좀 공기업이랄지 대기업이랄지 그런 자리 직장에서 뭔가 이렇게 확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자일주대에서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한다라고 막 이렇게 요약을 한다라고 했는데 다 넣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도 제가 설명을 잘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아마도 있을 거예요. 지나고 나면 저 이야기는 왜 안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그렇고요.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주에 관해서는 일주에 관해서는 앞으로 한 개씩, 그러니까 얼마나 더 다음에는 어떤 일주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아직 못 정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뭔가 떠오를 때마다 의미를 담아서 내년에 경자년이니까 경자 일주를 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론을 정리를 하는 게 너무 단식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상관에 대해서 저는 오늘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12운성과 관련지어서도 상당히 몇 개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관점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 부분에서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공통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친절하게 이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랍니다라가 이렇게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무슨 뭐 시분성의 사에 해당하니까 이게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모르는 우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공통점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 언급하시는 부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신살에 관해서는 써보려다가 아직 신살에 관해서는 제가 공부를 못해서 제외를 했다라는 거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 사주는 글자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공감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나마 개똥 같은 내 인생에서도 조금이라도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 점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